네, SQLD 모든과 새 조형학입니다. 오늘은 3장의 출제 예상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쿼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요. 문제 자체가 좀 쉬운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출제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1번은 다음 테이블에 대한 SQL문을 실행할 때의 결과를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 주어지고 SQL문이 주어져요. SQL문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한테 먼저 좀 당부 말씀 드릴 게 SQL, 즉 이 쿼리를 한번 쓱 보세요. 먼저 쓱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from, group by, having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쓱 보시고 이게 눈에 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쿼리를 보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것도 보세요. from, group by, having이 다예요. group by로 그룹해서 having절로 조건을 해서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group by, call to로 group by, call to로 group by로 해서 having에서 카운트가 2 이상인 경우, 즉 각 그룹별 카운트가 2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1은 3개고 2 하나고 널 하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설 쪽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룹 바이 콜트로 하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고 해빙에서 카운트가 즉 그룹별 카운트가 2 이상인 경우는 요거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썸 하고 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4 이렇게 됩니다. 2번 다음 SQL문 중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쓱 보시면 오더바이가 있어요. 프롬하고 오더바이 이건 오더바이에 대한 문제거든요. 오더바이를 물어보는 문제고 1, 2, 3, 4번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뭐만 다르냐면 반대로 1, 2, 3, 4번에서 요거만 달라요. 요거만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order by 3 그래서 아예 숫자가 나오는 거고 order by DPT 그룹 바이 했잖아요. 그룹 바이 DPT DP 부서 이름으로 그룹 바이로 해서 order by를 DPT로 한다. 이거 문제 없고요. DPT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order by에서 CNT인데 CNT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카운트네요. order by에서는 select 절에서 별명을 쓸 수 있죠. 오더바이에서는 셀렉트절의 별명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웨어절에서는 셀렉트문의 별명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웨어절이 셀렉트보다 먼저 수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4번에서도 카운트 별표를 오더바이에서 참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고 1번은 왜 틀렸냐면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은 이게 앞에 셀렉트절에서의 순서 인덱스를 의미해요. 1은 DPT가 1이고 카운트가 2고 여기 보면 세 번째 거 없잖아요. 세 번째 거 없어요. 그래서 3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한번 다음 중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너리프를 묻고 있고 라운드, 플로어, 세일 뭐 이렇게 수학 함수들을 묻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먼저 너리프는 뭔가요? 너리프는 두 개의 인자 A1, A2가 같으면 널 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라운드는 반올림. 플로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플로어는 바닥이잖아요. 바닥. 세일은 천정. 그래서 숫자가 1하고 2다. 그러면 1.xx라고 할 때 플로어는 1이고 세일은 2가 돼요. 그러니까 플로어 2.7이라는 것은 여기 2.xxx니까 플로어는 2예요. 2. 요건 2. 라운드는 반올림이니까 2. 그래서 1번은 널이 되고 2번 트렁크는 버림이에요.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 5.5 라운드 5.5 하면 6이 되지만 트렁크 5.5 하면 5를 버려서 그냥 5. 세일은 천장이라고 했잖아요. 천장. 그러니까 4.xxx의 천장은 5예요. 5. 그래서 5고 그 다음에 모드는 나머지 5를 이뤄내는 나머지는 1 사인은 부호 즉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0은 0 그래서 10은 1 역시 같죠. 그 다음에 4번 ABS는 절대값이니까 얘는 1
라운드는 반올림. 마이너스 2.1을 반올리면 마이너스 2.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접근하기 위한 통신수단으로 데이터 언어. 네, 데이터 언어 그 얘기를 하고 뭐 말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DDL, DML, DCL, TCL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고요.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조작 언어. 그냥 딱 떠올리실 게 셀렉트. 셀렉트와 같이 조회, 그 다음에 인서트, 추가, 업데이트, 갱신, 델리트, 삭제. 이게 DML입니다. 자, 요 2번을 좀 잘 보세요. 2번을 잘 보세요. 비절차적 언어로 DML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서술한다.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사실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SQL은 본질적으로 비절차적 언어인데, 근데 사실은 비절차적 플러스 절차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SQL이 기본적으로는 비절차적, 비절차적, 절차는 신경 쓰지 않겠다. 비절차적 언어로서 SQL은 비절차적 언어로서 SQL, 특히 DML은 what만 정의합니다. 무엇을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what, 무엇에 대한 것만 정의를 하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는지는 정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 어떻게 알고리즘, 로직을 구현한 로직을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 그게 절차적 언어거든요. 예, 그 절차적 언어가 여러분이 아시는 자바나 C나 그런 게 절차적 언어예요. 그래서 DML은 비절차적 언어이고 what만 정의한다. 여기서 무엇인지 그것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절차적 언어의 특성이고요. SQL에서 절차적 언어의 특성을 가진 게 PLSQL이나 TSQL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언어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PLSQL이나 TSQL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서술한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비절차적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DDL은 스키마나 어떤 생성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그다음에 변경인 알터, 삭제하는 드랍, 이름을 바꾼 리네임. 이게 DDL이고, 요 DML 명령어들은 호스트 프로그램, 어떤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쿼리문을 포함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 애플리케이션은 호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호스트 프로그램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것을 데이터 부속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5번. 다음 중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여기 이제 널 관련 함수와 케이스문, 디코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from 듀얼은 오라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고 임시 테이블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from 듀얼은 그냥 단순하게 결과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오라클의 편의 기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에 너리프, 그 다음에 콜레스, 케이스문, 디코드문 이걸 묻고 있죠.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너리프는 뭐예요? 두 개의 인자값이 같으면 널입니다. 그러니까 20, 20 같으니까 얘는 널이에요. 널이에요. 이번 콜레스는 뭐예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서 널이 아닌 것이면 널이 아닌 것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3을 리턴해요. 3번 케이스문인데 셀렉트 케이스 하게 되면 케이스에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요. 속성이 들어가요. 여기는 그냥 3이 들어가니까 3이 1과 같으면 y를 리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3은 1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else, 널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널이에요. 3번도 널이에요. 4번 디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디코드는 케이스하고 거의 동일한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디코드는 2가 1하고 같으면 y를 리턴하고 그 외에는 널을 리턴한다. 이렇게 돼요. 2하고 1은 다르기 때문에 널을 리턴하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인덱스 스캔 방식인가? 이것도 인덱스 스캔 방식을 묻고 있는데 이 시험 범위에서 이번 2024년도의 시험 범위에는 인덱스에 대한 내용이 목차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알아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또 이게 인덱스 스캔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문제를 일단 출제 예상 문제로 넣어놓긴 했습니다. 기출이기도 하고요. 인덱스를 역순으로 탐색한다. 최대값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 몰라도 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순, 디센딩 2번 이렇게 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인덱스 스캔은 기본적으로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 기본이에요.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인덱스 풀 스캔, 인덱스 유니크 스캔 이렇게 갑니다. 인덱스 레인지 스캔은 기본적인 스캔 방식으로 해서 외어절의 속성의 첫 번째 속성이 그냥 변경 없이 추가되면 그냥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게 없으면 풀 스캔을 수행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유니크 스캔은 어떤 고유값을 비교를 할 때 인덱스 유니크 스캔을 사용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부적으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덱스 풀 스캔을 해라, 인덱스 유니크 스캔을 해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DML 코드는 what만 정의한다라고 했잖아요. what. 어떻게 한 절차는 우리가 명시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풀 스캔을 해라, 레인지 스캔을 해라, 유니크 스캔을 해라 라고 정하지는 않고 그 쿼리에 따라 맞춰서 알아서 데이터베이스가 수행을 해요. 가장 좋은 성능, 가장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서 수행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단지 앞에 뭐였어요? 인덱스 PK의 속성의 순서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최적화가 가능하다. 내부적인 동작 방식을 이해하면 PK의 속성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만으로 최적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인덱스 스캔 방식이 있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문제니까 역순으로 탐색하고 최대값을 쉽게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인덱스 레인지 스캔 디센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테이블에 대해 SQL을 실행한 결과를 옳은 것은 이것은 뭐를 묻고 있냐면 라이크문 묻고 있죠. 라이크는 많이 쓰여요. 문자열을 다룰 때 라이크 되게 많이 쓰이고 라이크는 패턴 문자열을 비교하게 되는데 언더바는 문자 하나, 퍼센트는 0개 이상 이렇게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언더바니까 앞에 한 글자에 A 그 다음에 뒤에는 점점점 없거나 있거나 그래서 앞에 한 글자이면서 A가 되는 건 뭐예요? 데이빗하고 레이첼 두 개밖에 없죠. 데이빗하고 레이첼 이렇게 됩니다. 8번 아래와 같이 테이블을 정렬하는 SQL문에서 빈 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더 바이를 묻고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먼저 오더 바이 콜 1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고 있고요. DESC 내림차순 20십 내림차순 정렬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오더 바이에서 여기처럼 A1, A2 하면 A1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요. 같은 값에 대해서 A2로 정렬을 해요. 즉 20, 10으로 정렬을 하는데 20 이렇게 같은 값에 대해서 여기서 정렬을 한다. 10으로 같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정렬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콜 1으로 정렬을 하고 콜 2는 요 같은 값에 대해서 보니까 널이 메뉴에 있고 200, 300, 널이 메뉴에 있고 100, 200 오름차순 정렬인데 맨 첫 번째에 널이 있잖아요. 오름차순 정렬은 ASC인데 이건 생략 가능. ASC를 안 써도 ASC가 돼요. 널이 맨 위에 있는 거를 널즈 퍼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널 값의 정렬상 오더바이에서 널 값을 앞에 정렬할지 맨 마지막에 정렬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널즈 퍼스트와 널즈 라스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그냥 무대포로 외우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제가 표시는 했어요. 이렇게 표시는 되는데 이거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고요. 그냥 연산자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도가 높은 것,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도가 높은 것은 산술연산자입니다. 모든 경우에 산술연산자가 가장 우선이 되고요. 자, 연결연산자는 문자열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연결연산자라는 건 문자열에 대해 산술연산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묶으시고. 그래서 산술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예요. 이렇게 비교연산자인데, 이 비교연산자가 단일링 비교연산자를 의미하고, 비트윈도 결론적으로는 비교연산자예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not and or, not and or, not and or 이렇게 됩니다. not and or.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술 연결 하나로 묶으시고 비교연산자 그래서 비트윈까지 하나로 묶으시고 not and or 순으로 된다. 그래서 앞에 보면 연결 비교 연결 비교 연결 비교 연결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not or not or or not or or not 틀렸고 not 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가 뒤가 있네요. 틀렸고 not or 연결 비교 not or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not 끝이 not and or not and or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과 같은 테이블에 대해서 SQL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룹 바이하고 해빙절은 비슷한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쉽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 넘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 해빙절 카운트가 2인 경우 보시면 100은 하나고 200이 2개고 500은 하나고 999가 2개입니다. 그래서 200과 999가 출력이 되는데 999 출력이 되는데 자, 오더바이저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죠. 이 문제는 오더바이저를 모르면 여기서 이 부분을 모르면 무조건 틀려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중요한 문제니까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넘이에요. 넘. 이게 넘 속성이고요. 여기 오더바이저에서는 케이스문이 추가되어 있는데 넘이 999일 때 0을 리턴한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는 임시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200은 그냥 200이고 999는 0이 되는 이런 임시 속성인 거예요. 요 오더바이저에 있는 요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오더바이니까 정렬을 하라고 하니까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위로 가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의 출력은 999, 200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번 고르시는 분이 많을 수 있어요. 2번. 완전히 함정이에요. 그래서 0, 200, 0, 200, 0, 200으로 그냥 답을 딱 보고 2번 딱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함정이고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문에 대한 거는 하나의 임시 속성이 되는 것이지 여기 출력은 넘을 출력하고 있잖아. 넘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돼요. 999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챕터 3의 출제 예상 문제 앞부분 설명드렸습니다.